대해서 질의응답을 먼저 하겠는데요. 사전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하셨나요? 신청하실 때 맨 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적어달라고 했었던 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우선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황가영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어떤 장소에 가서 받은 영감으로 스토리를 쓰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미리 짜놓은 스토리에 어울리는 배경을 찾아서 작품을 그리시나요? 배경과 스토리 중 어느 것을 먼저 정하고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분 창작자이신 것 같은데? 그죠? 예. 대중 없어요. 뭐랄까 작품 윤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서양적 판타지였고 배경이 그냥 여행하는 이야기 그리고 싶다. 용 그리고 싶었는데 용에 관한 웹툰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그건 폐기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중앙아시아 쪽을 하게 좋아서 그냥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배경은 그 작품인 경우는 좀 많이 바뀐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작품 경우는 단편을 좀 하긴 했는데 어떤 작품은 여기 배경은 뭐 한국어로 해야지 했다가 이 배경 그냥 판타지 세계로 하자라는 그 하나의 스토리가 있고 배경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샌프란시스코 화랑가는 그 지역적 특색이 너무 잘 드러나는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거기서 시작을 했고 그 작품마다 다릅니다. 배경과 스토리 중 어느 것을 먼저 정하고는 작품마다 달라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더 추가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선물까지. 네.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와. 그리고 계속 할까요, 제가? 네네네네. 이가은님이 작중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전부 개성 있다고 느꼈습니다. 캐릭터를 짤 때 가장 중요히 여기는 요소와 캐릭터의 키워드나 영감을 어디서 따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가은님 계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 캐릭터를 만들 때 개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캐릭터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편이에요. 캐릭터를 설정을 할 때, 그리고 디자인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클리셰를 피하고 싶었고, 내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곤 하거든요. 다른 작가님들은 스토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작가님도 계시고 저처럼 캐릭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작가도 있을 텐데 캐릭터를 짤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볼까? 에야. 알겠다. 요거 세 가지 캐릭터의 욕망, 공포, 결핍 혹은 장애물 요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요. 이 캐릭터가 뭘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 예시를 많이 드는데 주인공 말린 아빠죠. 아빠가 원하는 것은 니모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뭐 이런 거. 근데 그 말린이 공포하는 거는 니모가 죽거나 다치는 것. 근데 그 아빠가 말린이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핍은 무엇인가? 위험한 세상.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만큼 저는 캐릭터를 설정을 할 때 욕망, 그 선녀님이 뭐를 원하는가? 선녀님 남편 찾는 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남편 찾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캐릭터의 욕망이 바로 그 이야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를 정하고 선녀님이 두려워하는 것. 그 날개월을 아니면 남편을 못 찾아서 선녀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실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혼란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장애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세상이 될 수 있고, 못 찾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자체가 될 수가 있고,
선녀님이 도력을 잃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거를 반드시 설정을 하고 하나를 더 설정을 하는데 캐릭터가 원하는 1번 욕망을 이루긴 이루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선녀님이 남편을 찾긴 찾았는데 그 원하는 것보다 더 그 사람한테 좋은 것.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계룡선녀전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사슴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을 푸는 것까지 설정을 이렇게 4가지를 설정을 하고 꼭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생각을 해보자면 디자인은 정말 개성 있게 그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특징을 하나씩은 부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독자들이 봤을 때 뭐랄까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 누구였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작품을 일단 몰입이 안 되고 방해가 되고 이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라고 느껴야지만 독자들이 몰입이 잘 되고 또 그 캐릭터에 정을 많이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하나쯤은 좀 독특한 그 선녀님 같은 경우는 눈썹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머리에 꽃 달고 이런 디자인적인 독특한 요소를 반드시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을까요, 그냥? 네네네. 그게 더 네.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는 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그 송혜 네네네. 제가 읽을게요. 돌배 작가님 굿즈고 지참하고 있고 굿즈도 지참하고 있고 참 좋아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 항상 화이팅하세요. 그리고 작가님 작품마다 색감이 너무 예쁘신데 어떻게 그렇게 색감을 잘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소개리님, 감사합니다. 그 색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망생 분들이 저한테 색감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처음에는 저도 그러게요. 내가 색감을 어떻게 쓰죠? 잘 몰랐어요. 그래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색깔을 써야 되지?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모르겠어서 주변 작가님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친한 작가님들한테 색감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고 또 다른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딱히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도 몰라요. 그냥 뭐 대충 파스텔 톤 쓰는데요.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는 원색 위주로 써요.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방법론이라는 게 색상에 대한 방법론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저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같은 저는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색감이라는 게 한 진짜 몇십 년간 계속 연마되었다고 해 좀 차곡차곡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쓰는 색깔이 있고 그 팔레트가 있어요. 나는 이 색깔 좋아해. 이런 게 딱 있어서 그냥 그걸 쓰는데 다른 작가님도 마찬가지시겠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물어보기보다는 그림을 막 시작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뾰족한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색감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무슨 색깔이 좋은 색깔인가. 지금도 그 색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고 저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 그리고 영화를 많이 보고 색감 공부를 많이 하고 요새는 이런 컬러 스와치 같은 거를 올려놓은 웹사이트들도 되게 많고 영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명화 뭐 모나리자 같은 명화 같은 거 색만 이렇게 뽑아서 스와치 만들어 놓은 그 무료 웹사이트들 되게 많고 뭐 아도비 컬러였나 뭐 그런데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그 좋은 그 색 조합 스와치를 매일 무료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공개를 해요. 그런 거 참고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색감은 정말 너무 어렵기도 하고 저도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다른 작가님들 참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좋은 답변 되셨나요? 네.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료 팔레트를 많이 찾아보는 게 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박소망 학생의 질문인데요. 윤리 작품의 경우 판타지이긴 하나 실제 중앙아시아 및 유목 민족들의 여러 방대한 문화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또한 비슷한 소재로 한 웹툰을 준비 중인데요. 자료 조사는 물론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캐릭터들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작품 속 세계관과 캐릭터를 정리하고 설정하시는지, 자료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소망님 오늘 안 오신 것 같죠? 네. 네. 그 판타지긴 하지만 우리는 세계관을 설정을 하고 그거를 많은 부분에서 실제 세계에서 차용을 많이 하죠.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국 북부에서 많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럽 쪽, 뭐 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 쪽, 그 남부 유럽 쪽을 차용을 한 것 같고, 뭐 북부 유럽 이를 많이 차용하는 그 실제 있는 세계관을 그대로 끌어와서 작품에 많이 차용을 하죠. 제 작품 같은 경우도 중앙아시아를 모티브로, 그러니까 반드시 똑같진 않지만 모티브로 했으니까, 이게 진짜로 사극이었다면 고증을 정말 철저히 해서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입었던 옷들, 그리고 뭐 다른 뭐 건축 도량형 이런 거를 참고를 할 텐데, 이 판타지다 보니까 이분도 아마 비슷한 소재로 한 웹툰 준비 중이어서 자료 조사를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자료 조사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료 조사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자료가 방대해서 어려울 때도 있어요. 특히 막 우리나라에서 자료 조사를 할 때 조선시대 자료는 꽤 많은 편이죠. 뭐 신라시대나 고구려 때보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자료 조사가 어려울 때도 있고, 반대로 저처럼 중앙아시아 쪽은 자료가 많이 없어요. 진짜 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 자료는 정말 많이 없고, 그 문서로 된 자료를 찾아가야 되는데, 뭐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니라 거기가 어디지, 그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이라, 예, 그런데 뭐 가고, 도서관 정말 그 문서 수가 가장 많은 곳을 찾아갔어요. 왜냐면은 작은 도서관 가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료 조사를 저 같은 경우는 없는데 꾸역꾸역 했어요. 어떻게? 근데 저는 몽골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갔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너무 후회되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갔어야 했어요. 제가 10년간 준비하고 있었는데 뭘 하고 있었는지. 10년 네. 갔어야 했는데 내년에 가자 하고 미뤄놨던 거를 지금 못 가게 됐죠. 근데 거기 가서 저는 그 도서관에서 많이 조사를 하고 박물관도 많이 갈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못했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쪽 중국 소수민족, 그 티벳, 몽골, 넓혀간다면 뭐 카자흐스탄, 키르 이름 이상한데 너무 이름 어려운 그쪽까지도 이제 조사를 많이 하고, 중국 쪽까지 보이는 대로 저장을 해요. 왜냐면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다 닥치는 대로 저장을 해서 이제 폴더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중에서 그냥 어떻게든 쥐어짜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자료 조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판타지고, 그냥 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고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판타지라는 그 제 상상 속의 이제 세계니까, 그 독자들한테 내가 자료 조사를 했고 이 세계가 그럴싸한 세계다라는 그 믿음만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교묘하게 뭐 하면 어떻게든 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못했지만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왜냐면 이런 네. 질문이 요즘에 많은 게, 네네네네. 요즘에 이런 질문이 많은 게 학생들이 역사 판타지를 준비를 하면서 역사와 판타지 그렇구나. 사이, 그리고 고증 때문에 아. 곤란해하는 그런
그런 작품들이 요즘에 꽤 많이 생겼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네.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지 되고 아, 혹시라도 이게 판타지다라고 할 만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도 되는 그 범위까지가 어디인지 사실 그런 걸 많이 궁금해 그런 것만 하더라고요. 얘기할 수 있겠다. 네네네. 네네. 아, 맞아요. 그 사극이라고 하면은 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사극 전문 작가 유승진 작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 나의 세계에 구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지금 많이 다르고 우리랑 그 사고 체계도 다르고 하니까 어느 순간 어느 정도는 우리 창작의 영역으로 놔두고 어느 정도는 고증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의상 고증은 꼭 해야 된다. 의상은 보기에도 그 캐릭터가 입고 있는 것이니까 그 고증이 틀렸을 경우에는 보기에도 그 완전 틀렸다 이게 티가 나고 어쨌든 의상은 가장 중요하다. 그 판타지라고 해서 좀 고증에 안 맞는 그 시대에 안 맞는 의복을 입고 있거나 하면은 독자들이 집중을 안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작품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의상 꼭 하고 첫 번째가 의상이고 두 번째가 건축. 조선 시대인데 뭐 현대식 건축물이 나오는 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건축 같은 그러니까 의상 건축 건물이라고 건물 아니면 내부 구조 그 시대에 사용했던 뭐 램프 이런 거 정도는 고증을 꼭 해라. 이 두 가지는. 그 세 번째는 잠시만요. 경제. 그 뭐 쌀 한 가마니를 사는데 뭐 몇 냥이다. 뭐 이런 거. 근데 그 경제 부분 그 시대에 사용했던 통화 가치의 가치를 이제 모르고 그냥 쓰게 된다면 조사를 안 하고 쓰게 된다면 그것도 사람들이 알아챌 수가 있다. 그러면 작품으로서의 깊이가 조금 없어진다라는 그 세 번째까지는 좀 반드시 하는 편이고 그 다음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도량령인데 그 몇 센티미터 그렇죠. 그런 몇 척 뭐 몇 근 요런 그 도량령까지 해주면 좋다. 그것도 거기까지 자료 조사를 해라.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언어인데 이거는 해도 되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것까지 꼼꼼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라 시대의 언어를 우리가 완벽하게 구현을 해서 대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현대인이고 우리가 쓰는 말이 있으니까 그 언어까지 그 시대의 고증을 너무 거친다면 그 밑에 우리는 그 각주를 달아야 돼요. 너무 많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언어까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저는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순서대로 고증을 하는 편입니다. 정말 좋은 답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제가 총체적으로 듣기로는 눈치챌 만한 거는 다 보증을 하시라. 그렇게 네.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박수영님, 여기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답변만 하겠습니다. 네. 불비 작가님, 계룡선녀전에서 선녀들의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를 귀엽고 감동이 가는 얘기들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초보 웹툰 작가로 데뷔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거 너무 방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한 학기짜리 질문인데 초보 웹툰 작가 어느 정도로 웹툰에 친숙하신지 몰라서 학교 다니고 지망생이시라면 아까 얘기했던 요게 순서입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그죠? 이분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몰라서 일단은 뭐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하죠. 이 아이디어 뭐 스토리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안 계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좋은 학교를 가셔서 학습부터 하시는 게 또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네요. 그러면 네. 엘라체님 혹시 여기 계신가요? 네.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어떤 동료를 통해서 구체화시키셨나요?
구상부터 실제 제작까지 시간은 얼마나 들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작품을 다 잘 보셨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요. 한 번 더 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디어 얻고 경로를 통해서 이제 작품이 나오기까지도 이제 작품마다 다르고요. 샌프란시스코 화랑간이라는 작품은 제가 시놉시스도 안 썼어요. 그거는 그냥 1화부터 그리기 시작했고 캐릭터 디자인도 안 하고 그냥 원고부터 들어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란 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첫 화 보면은 그 작화가 되게 들쭉날쭉한데 여러분 아마 못 보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시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준비가 없었습니다. 거의. 근데 계룡선 여자는 준비를 꽤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 스토리를 아까 어떤 분이랑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마라톤을 하다가 제주도의 어떤 지역을 월정리 쪽의 지역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지역이 너무 아름답고 거기서 꽃을 말리고 계시던 할머니분들이 너무 신비스러워 보이고 그때 저 할머니가 선녀님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중간에 스토리를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짜리 마라톤이었는데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와서 바로 그걸 쓰고 구체화시키고 그 작품 구상 아이디어부터 스토리까지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까지는 한 뭐 3개월 정도 걸렸고 그 나머지 3개월은 이제 세이브 원고 만들고 원고를 하는데 썼고 그 작품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구상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헤어진다는 달리기도 그거는 옛날부터 그리고 싶었던 작품이긴 했는데 달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도 뭐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준비 기간이. 원고 제작하는데 더 오래 걸렸죠. 근데 윤리는 10년 걸렸어요. 되게 뭐랄까 그게 기준이 없어요. 어떤 작품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떤 작품은 한 달 만에도 하고 첫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하기도 했고 후회했죠. 그래서 해야 됐었는데 네 그래서 네, 대중 없습니다. 네, 저기 사은품 굿즈 해드리겠습니다. 네. 와. 그럼 정세령님 혹시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의 한계를 느낄 때 현실적으로 극복 가능한 팁 작가님께서 주로 하시는 활동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 다른 분들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비슷한 질문을 멘탈 극복? 네 맞아요. 저 있습니다. 저 달려요. 정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있어요. 지금 달릴 수가 없다면 걷기라도 하고 아니면은 차라도 몰아요. 아니면 버스에 타거나 좀 스피드가 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정말로 추천드리는 게 운동을 하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운동을 하면은 심박수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머리에 되뇌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진짜. 진짜 사고가 잘 되고 집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리고 트레드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러닝머신으로는 안 돼요. 밖에 가서 달려야 되는데 요새는 잘 못 달리죠. 그죠? 저는 정말로 스토리 막힐 때마다 그리고 또 내 작품 별론데 라고 처질 때마다 항상 나가서 달렸고 주로 서울 오고 난 후에는 한강을 달리는데 지금은 뭐 천 이런 데를 조금 걷는 거를 많이 하고 운동을 밖에 나가는 게 힘들면은 그냥 운동을 하는 거를 정말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저는 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 작품 막히고 이럴 때 혹은 이제 슬럼프라고 하죠. 전 슬럼프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있긴 해요. 저도 뭐 스토리가 이 대사 별론 것 같은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있긴 해요. 그리고 다음 화를 제가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랑 두 사람이 만나게 해야지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해야 되나 요런 거 떠올릴 때 혹은 내가 어저께 악플을 본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쓰여 요런 약간 좀 기분이 조금 다운될 때 이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신체적인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도
실제로도 좀 뭔가 체온도 좀 내려가는 것 같고 그 신체 리듬이 조금 저하되는 것 같을 때 저는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와, 진짜 좋은 답변을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작가님들이 이런 우울증이나 슬럼프라든가 그런 멘탈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듣고 보니까 안 움직여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밖에 나가서 광합성도 하시고 좀 운동도 하시고 움직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